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2017년 정유년, 새롭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벌써 4월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벌써 상반기의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과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요. 5월 9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모든 지뢰들은 하나씩 철저하게 제거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나라는 희망을 꿈꾸며 즐거운 노랫말들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겠죠. 자연은 지금 생명을 내뿜고 여기저기 꽃들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꿈같은 미래를 생각하며 4월 12일 수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에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대선 출마를 준비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오늘 불출마 선언했죠. 김 전 대표의 측근인 최명길 의원 2부에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3부와 4부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에는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 언제까지 갈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TV 토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인물 검증이 들어가겠죠.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청구가 또다시 기각됐죠. 참 기자분들에게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빠져나갔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우리 민심은 이 벚꾸라지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유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영장 또 기각됐습니다. 예전에 첫 번째 영장 청구 기각될 때 제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청구를 하면 저는 반드시 발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아유, 뭐 예측은 틀릴 수도 있지만. 예. 그때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박영수 특검에서 재청구한다면 100% 발붙을 수 있다. 예. 가능성. 예. 또 특검은 수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예. 검찰은 수사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더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예. 것이. 예. 그리고 현재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예. 검찰이 만일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쌓여서 네. 비난을 면치 못할 테니까 네.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네. 라고 예측했는데 네.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 3가지 이유가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앞으로도 곧바로 또 영장 신청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저는 예. 시간 끌면서 네. 영장 청구하지 신청하지 않을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각 사유가 뭐였습니까, 법원에서? 법원에서 한 2가지 사유를 들었어요. 예. 혐의 내용에 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예. 하는 부분하고요. 네.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 예. 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장을 기각할 때 이런 사유를 쓰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첫 번째 사유는 혐의 내용에 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아마 이걸 영장을 기각했을 때 예. 이 판사한테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판사는 예. 나는 기록을 자세히 보고 다 봤지만 예. 이거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은 표현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사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검찰 내부에 있던 소위 우리가 말하던 우병우 라인이 실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했거든요. 우리 예. 국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번에 이 수사의 결과를 보면 네. 저도 정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네. 우병우 라인이 실제 있다 없다 하는 논쟁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병우의 혐의 내용 중에서 이 검찰 고위급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네. 뭐 그 롯데
금액을 7억 받았다가 반환한 거라든가 네네. 이것들은 수사에 그 기밀이 누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네. 지금 현직에 있는 고위 간부들의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그걸 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말입니다. 저번에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 나갔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전화해서 수사에 관여한 듯한 그런 자료도 있었는 걸 증거들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이게 안 들어갔다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좀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내용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해서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 당시에 광주지검장이 그 뒤에 사임을 하셨어요. 하여튼 그 여지를 좀 남겨놓고 했는데 이 검찰이 거기에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이 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에 전화한 것은 맞다. 예. 그런데 실제로 해경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직권남용이 아니다 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하는 논리를 같이 폈어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검찰의 변명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싸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왜 드네요. 그러냐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는 전제하에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제대로 가져올 걸 안 가져오고 엉뚱한 거 가져오고 안 가져와 버리면 딱 하나마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나갔으니까 그렇죠.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더 수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이 그 전화한 거 사실뿐만 아니라 누가 개입해서 그걸 막았느냐까지도 조사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수사팀은 반발했다는 그 당시에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직들의 고위 간부들까지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 청구 사유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우리 이춘석 의원이 말씀해 주신 그런 추측들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결국은 검찰이 제19 감사기라든지 지금 현직에 있는 고위층의 어떤 그런 관련 내용들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상당히 이번에 영장이 신청을 할 때도 부실한 수사 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기각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나 이런 의심도 갈만하겠네요. 이 지금 영장 청구 사실이 8개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개 중에서 다 입증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2-3개 정도만 명확히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발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기춘 수석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같은 건 딱 한 건이거든요. 직권남용. 그 블랙리스트 같은 한 건인데 그 한 건을 가지고 구속을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는 8건이나 청구를 했는데 얼마나 부실 수사를 냈으면 그중에 2-3개도 입증이 안 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판 가서도 무죄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대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무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이번에 기각이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관련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들은 전체를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받고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그와 관련된 공범들이 이미 자백을 하거나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장이 기각되는 날 또 고영태 WK 이사가 긴급 체포됐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를 막기 위한 그림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줄을 지으면 처벌 받는 것이 다 마땅하죠. 그런데 왜 그때 발부했을까 하고 과연 고영태를 체포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 담당을 하는 변호사의 진술이라든가 비춰보면 쉽게 납득하지 못할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사건을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없지만 연결시킨다고 하면 그럴 의도도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의심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영태 전 WK 이사도 어떻게 보면 뭐 자금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에 관련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서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데 그 시점 자체가 왜 그날이었고 또 그 검찰이 적시한 체포 사유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고 체포를 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 부분 사태들을 비춰볼 때 과연 정당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꼭 미란에 맞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받을 소지가 저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2769번님이 문자 보내주신 게요. 검찰이라는 최고의 권력이 참 좋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검찰개혁 심각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 방안이 있는데요. 저희 민주당이 추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을 포함해서 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관련 범죄를 처벌한다 하는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이 공수처라고 있고요. 하는 것은 공직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비리수사처. 또 하나는 지금 검찰에게 뭐 수사권, 기소권 뭐 여러 가지 권한을 다 주지 않습니까? 뭐 영장 청구권도 주고 수사 지휘권도 주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전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일정 부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법무부의 문미라든가 법무장관의 종속된 검사 인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과 여러 가지 이제 사법권에 대한 말씀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뭐 우리와 법 체계는 다릅니다만 이 독과점 관계되는 내용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도 검찰 쪽에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문제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사실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사실 지금 사실 공정거래위가 지금 검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공정거래위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 기관에다가 독점적인 권한을 다 몰아주는 것보다도 미국식으로 일정 부분의 권한을 나누는 기관이 필요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또 만들어서 뭐 그 사건을 수사한 걸 맡긴다든가 이렇게 할 부분들 권한의 적정한 분배와 전문성 보장하는 그런 수사기관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인사들의 구속 문제도 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에서 우병우 민정수석만 지금 이렇게 빠져나간 모양새가 앞으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다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타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는 뭐 우병우 수석의 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운영되고 있는 검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문제하고 그 추진 동력이 생기냐는 거거든요. 만일 이번에 우병우 수석까지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좀 멀어졌을 텐데 이번에 사실은 영장 기각이 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 검찰 개혁의 열망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검찰개혁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이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개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한번 들여다보실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전부 다 스케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그걸 못 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